곧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막상 현재를 보면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맨날 일상은 똑같은 것 같죠. 오늘은 타로 카드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에겐 이런 변화가 곧 오겠군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곧 다가올 변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살펴보세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미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가장 끌리는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특히 역경을 극복한다, 또 경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이미지도 나왔는데요. 또 1번 분들은 이 성공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또 변화의 속도 자체가 빠르고 변화가 가져올 미래도 순식간에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번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의 욕구나 욕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전한다, 내가 욕심 좀 내보겠다, 강한 의지를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공의 운을 놓치면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회를 내가 꽉 잡아서 그래서 쟁취한다, 이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여러분 손으로 특히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이뤄가는 거, 쌓아가는 거, 이런 쪽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은 경쟁률이 엄청 높은 시험, 거기서 합격할 운도 들어온다고 보이고요. 누구보다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다가오는 시험에서는 턱걸이로 붙는 게 아니라 완전 최상위 계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1번 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맨 꼭대기 위에는 방석이 하나 놓여져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성큼성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방석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면서 내가 앉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좀 그런 이미지거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모두가 바라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일 것 같고요. 모두가 1번분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세도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요. 시험이나 취직이나 이직같이 어떤 커다란 권력기관이나 큰 조직 이런 걸 염두에 두신 분들은 오늘 카드가 정말 확실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경쟁을 앞두지 않으신 분들은 승진의 가능성이나 유명세로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주목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연말에 방송사에서 시상식 하는 장면도 떠올라요. 이미 어떤 작품을 했고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았고요. 방송사에서도 이 사람이 1번이 우리 방송국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시상을 할 거예요. 모두가 수상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감사 인사를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1번 분들은 주목받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 공간에 여러분 게시물을 올리시면 사람들이 이제 좋은 반응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실 정도가 되는데요. 나는 그냥 일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유독 그 게시물에만 반응이 좋다거나 어떤 여러분이 책을 읽고 리뷰를 했는데 그 문장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거나 이제 그런 수순이 펼쳐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쪽에도 소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 내가 자리에 올라갔더니 이게 진짜 내 자리라는 걸 알게 되고 새로 내 자리를 맡게 된다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잠재력 이제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고요. 성공의 잠재력이 이제 때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이 새롭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합격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승진운도 들어오고 유명세가 온다 이거는 사실 1번 분들께서 이제까지 충분히 쌓아오신 노력이 있고 또 잠재력이나 타고난 재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하기도 하는데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 받는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지금 업계에서 이미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또 작품 활동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앞에 선행 행동이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1번 분들은 경력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성공을 한번 맛보고 나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보이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그릇이 있으시고 또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합격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긍정적인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 또 누구나 다 긍정적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운이 들어올 때는 과거에 내가 노력한 게 있어야 내가 그 운을 잡을 수 있고요. 행운이라는 거는 약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깃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깃털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그 깃털을 잡을 수 있고 또 그 깃털을 잡으려면 자기 그릇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과 같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릇을 준비해 오셨고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나는 이 상황에서는 바라는 게 없다. 잘 될 것 같지 않다.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시험을 바라보실 때나 어떤 경쟁 상황이나 승진이나 발탁이나 특히 발표 이런 장면이 올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미션이다.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해내고야 만다. 이런 투지도 강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주로 과거의 여러분 자아일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경험의 부재나 어떤 미숙한 상태. 그게 최근 다시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의 환경은 나를 받쳐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와서 도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되겠나, 이렇게 주저앉아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 카드는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이랬는데 그럼 미래가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또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현재도 과거를 반복하게 되고요.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또 뭐 아직 생기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생기는 불안,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또 현재를 묶어두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의 인생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여기 그리고 지금 이런 카드도 들어와 있는데요. 과거와 미래에 붙잡히지 말고 또 오늘 순간에 집중하고 인생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1번 분들의 오늘 하루 24시간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일,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경험을 쌓아야 한다거나 준비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고요. 회사원이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신 업무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주어진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이 일은 나한테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일 자체에 대한 생각, 또 사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금전적인 보상을 주잖아요. 그 금전적인 보상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면이 있겠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여러분한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준다거나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죠. 직업의 영역에서 그 소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일이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 수준 안에서 이 직업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직업 환경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직업에 일을 다 했을 때 내가 내 일에서 어떤 영역의 부분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자신이 있다. 이런 확신도 드실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모양대로 직업을 꾸며가고 가꾸게 되거든요. 회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청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만의 색을 입혀가실 수 있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현재에 집중하시면 거기서 생기는 만족감도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에 내가 진심을 다했을 때 진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1번 분들 지금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때, 여러분 역할을 진심으로 수행하셨을 때 거기 뿌리내리는 어떤 여러분만의 성공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당당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격운이나 승진운 이런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런 운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성공의 그래프가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최고점을 찍는다. 이거는 그래프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작에 시작됐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또 곧 나에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새롭게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잠재력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아. 나는 당장 탈출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장점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회사를 탈출해서 이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그걸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증명해왔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써보시고요. 지금 계신 회사에서 돈을 적게 준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키우시면서 이직을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변화에 더 불리해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서 만나는 부정적인 스위치가 굉장히 쉽게 켜질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사람이 너무 싫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패턴은 쉽게 다시 반복돼요. 구관이 명관이었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직에 대한 생각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의 장점은 이런 건데
그걸 더 강화하고 싶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차원으로 내가 여기서 발휘한 역량은 이런 것들인데 내 역량을 키워주기에는 이곳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내 장점을 더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직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커리어 차원이라면 정말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해 보세요. 오늘 카드들은 1번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현재 상황 안에서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고 성공의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장점을 찾아내고 성공을 제대로 맛보시는 과정이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요. 학생이신 분들도 눈앞에 놓인 경쟁을 그냥 외면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경쟁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공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엔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미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왜냐면 일단 확실한 승리의 기운이 있거든요. 이 승리의 맛을 봐야 다음 도전에도 힘이 실릴 거예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1번 분들은 당장 이동하고 당장 탈출하는 걸 선택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한번 승리를 보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도약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이 한번 빠르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더 커다란 파도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속적인 승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있는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 변화가 대인운 차원으로 가장 강하게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랑 관련된 카드 많이 뽑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대인운 차원에서도 좀 맑고 신선하고 청량한 기운 이런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곧 이번 분들에게는 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걸 보여줘도 되는 사람, 그런 상황 이런 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까지 이번 분들이 겪어오셨던 대인관계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져오는 사람이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건 정말 새롭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올 거고 이 관계는 원래 이랬어야 했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새로운 썸이나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양상도 강한데요. 원래 연애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고 연애라는 게 나한테 이런 특별한 의미가 되는구나 이런 식의 깨달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와도 견뎌볼 수 없을 정도로 딱 두 분이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신선함 또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사람 만나기 전이랑 후랑 정말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의 강도가 있는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제 가면이 있는데 가면 위에 올빼미가 앉아있고 그 올빼미가 창문을 열고 있어요. 또 올빼미 카드가 옆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올빼미는 대부분 문화권에서 다 지혜를 말하고 통찰력을 말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새로운 통찰력, 특히 어둠 속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올빼미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시각적 능력이 어두울 때 더 뛰어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각적 능력이 생긴다고 보여요. 또 올빼미는 예술적인 안목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분들은 이 조만간 나타날 이 사람이랑 함께 새로운 예술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새롭게 취미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거나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 어두웠던 부분을 알게 되는 적성을 발견하는 흐름도 가능하고요. 두 분이 미술 작품을 같이 보러 간다든지 음악 공연 같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술적 경험을 같이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혹은 두 분이 운동을 같이 하면서 내 몸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은 또 봐야 되는 것을 본다, 올바른 인식이다 이런 차원이 강조돼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다 주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관계는 이렇구나. 인간이란 원래 이렇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임원분들의 인간관계에서는 뭐 타인에 대한 인식이나 세상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해왔다고도 보여요. 또 타고난 성향 자체가 임원분들께서 타인에게 맞춰주셨던 것 같거든요.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틀에 맞추신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역할이 있고 뭐 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뭐 지켜야 되는 책임, 의무 이런 건 분명히 있겠죠. 친구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을 거고 뭐 가족 안에서도 예절이 있죠. 우리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미성숙하다, 사회화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예의, 예절 이런 건 익혀야겠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적정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역할이 주는 책임감 자체가 너무 과도해지면 그게 개인의 특성을 너무 억압하게 되거든요. 가면 밖에 보이는 나 자신, 또 가면 속에 있는 진짜 나. 이게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결국 가면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럼 욕구가 분출되는 거죠. 가면이라는 것도 적정한 두께랑 적정한 크기로 있어야 되는데 가면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지면 내가 쓰고 있게 될 수가 없는 그런 흐름도 같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임원분들이 살면서 계속 가면 위에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의 무게를 계속 늘려오신 것 같아요. 내가 맞춰야 한다, 내가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기준도 좀 높으신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상대방한테 너무 많이 맞춰주셨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내가 맞춰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사랑은 꼭 이래야 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상대방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튕겨졌을 수도 있죠. 연인이 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났을 때 헤어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게 돼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다른데 그 다른 성격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고 어떻게 타협하는가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한 사람만 수용하면 안 되고 한 사람만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 수용이랑 타협도 저울이랑 같아서 서로 나도 양보할 수 있다, 이제 양보의 수준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가 안 됐을 때 저울이 기우니까 이제 성격 차이가 이슈로 떠오르고요. 또 그러면서도 서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한쪽만 맞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통된 생각, 합의점이 있어야겠죠.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걸 조율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없는 공통된 상식,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타협 자체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한쪽 손에서는 상대편은 그게 안 되네? 이러는 순간 이 컵이 기울게 되면서 물이 쏟아져요. 성격 차이가 되면서 헤어지죠. 결국 이제까지는 임원분들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타협이 안 됐다거나 혹은 합의가 안 되는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연인 관계나 썸이나 뭐 짝사랑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죠. 뭐 친구 관계, 가족 관계도 같은 흐름이고요. 또 오늘 그런데 앞에 컵 1번 카드랑 아래에 여왕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임원분들이 이제까지 잘못하셨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셨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까지 여러분이랑 마주치고 헤어지고 또 각자의 관계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진짜 여러분을 비추지 않았고 그냥 우린 성격 차이야, 약간 퉁치고 뭉뚱그려서 표현했을 뿐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정말 맞아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의 가면 뒤를 궁금해하는 사람, 가면을 오히려 녹여서 없애줄 수 있는 사람, 가면 너머에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강조해 줄 거예요. 오늘 올빼미는 계속해서 어두웠던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주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는 저거 너무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한 영역, 새로운 사람을 거기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애는 정말 사실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임원분들이라면 정말 사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정이나 가족 이런 차원이라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베프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정말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룸메이트나 동거인 찾게 되실 거예요. 이미 가족이 다 있으시고 정해지신 분들은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친한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또 이 데이노는 진로의 차원이라면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직장이나 커리어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할 때 완전 몰입해서 빠져들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나랑 잘 맞는 분야에 빠져들면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하고 싶고 내일이 기대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기쁨을 찾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도 맞고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번 분들은 사실 상대방이 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생동감을 같이 느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인운 차원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여요. 이 생생함, 펄떡거리는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같이 느낀다. 이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특히 이런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제까지는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마음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맞아? 그게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원래 사랑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다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 이런 걸 정해두고 그거 꼭 달성해야 된다고 느끼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게 그럴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어떤 틀은 있을지라도 그 틀 안에서 각자 모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제까지 이번 분들도 그 부분에서 갈증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다 맞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은 사랑이 쉽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왜 나한테는 안 맞을까? 나는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는데 왜 내 사랑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사랑, 특히 나만의 사랑, 나만의 맞춤형 사랑이 온다고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의 다음 관계는 뭔가 정해진 방식이나 남들이 말하는 어떤 철도길 같은 그런 한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행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냥 내가 처음에는 한 사람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사랑을 찾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거기서는 진짜 나 이런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엄청난 기대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의 비밀을 알아가다 보면 진짜 나를 만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신비한 체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공부라면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를 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나를 만나는 그런 체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특히 어떤 새로운 개체, 그게 뭔가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 끌리지 않았는데 왠지 묘하게 이게 좀 다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되셨을 때 바로 그 상대방이나 상황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나셨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잣대 이런 거를 오히려 벗어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 그걸 보여주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런 사람이 다가오고 장면이 다가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던져보세요. 오늘 올빼미가 어둠 속 진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의 조건이 막상 별로일 수도 있고 첫인상이 여러분에게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땐 일단 어두움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두움 안에 분명히 진주가 있을 거고 그 진주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의 진주를 찾아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사람?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은 카드 배열이 정말 놀랍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3번 분들에게 다가올 변화가 인생에 자주 오는 변화는 아닐 거예요. 마치 운명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군요. 이제 다음 무대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3번 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 등장하는 장면, 여러분이 특히 말하는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사람을 이끌다거나 시선을 사로잡고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참았던 얘기를 표현하시는데 그게 감정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말씀하시게 될 거고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터치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있어요.
이제 그 강당에 무대가 있는데요. 그 무대에 사람이 한 명 올라가면 이제 모든 사람이 무대를 보게 되죠. 근데 강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그 강당의 정체성 자체가 오늘 무대에 오른 사람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강당의 일정표를 보면 뭐 어떤 날은 뭐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학회, 수업 이런 장면이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날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강연자가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렇게 강당 자체가 모임의 성격이나 강연 주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강당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무대를 채워갈지는 무대 주인공인 우리 몫이고 또 사람마다 그 무대를 채워가는 성향, 성격, 사건들도 다르겠죠. 이제 곧 3번 분들에게 오는 변화는 그래서 무대를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채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강당에 무대가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좀 같은 장면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생에는 기승전결의 순서가 있을 텐데 이제까지 여러분은 좀 시작 단계를 보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연극의 기승전결을 생각해보면 그 처음 단계에서는 연극의 어떤 시작 상황, 배경이나 등장인물 소개를 하고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좀 시각적인 장치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대사를 보면서 우리가 맥락을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죠. 만약에 등장인물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부부인 걸 암시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약간 소개가 있어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은 이제까지 그 소개 장면 꾸려오신 것 같거든요. 세상이 3번 분에게 당신은 지금 가정에서는 이런 역할,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학교,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 안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약간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그 주어진 인물 설명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서 그 소개 장면, 그 인트로의 시작 단계 장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랑 좀 얼마나 공통적인지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영화가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영웅이 우리랑 얼마나 비슷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그 영웅의 서사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영웅이 처음부터 얼마나 우리랑 다른 사람인지를 부각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영웅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보면서 공감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3번 분들 이제까지 인생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이런 점들이 많이 강조됐던 것 같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이런 점이 강조되었고 뭐 오히려 무난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게 가치 있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세상이 자꾸 그렇게 생각의 씨앗을 심어뒀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사실 3번 분들이 절대 평범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평범한 듯 보였지만 여러분은 영웅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보여요. 우리가 영웅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타고난 능력이 진짜 뛰어나고 일반인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약간 슈퍼맨 같은 계열이에요. 외계에서 왔으니까 능력이 엄청나죠. 두 번째 영웅의 타입은 이 타고난 능력은 없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로 약간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계열이거든요. 첫 번째 슈퍼맨 같은 유형이 우리에게 처음 이제 영웅 소설 이런 이야기들로 소개됐을 때 엄청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추앙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스파이더맨 유형에 더 열광하거든요.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어쩌면 어렸을 때 소외된 경험이 많았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는 영웅인 순간에도 자기를 숨기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다니거든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다시 익명성을 가지고 사라져요. 3번 분들의 인생도 그 스파이더맨 같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결국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에서는 기승전결의 시작 부분, 사람들이 주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약간 커다란 물살에 휩쓸려서 수동적으로 살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흐름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무대를 새롭게 바꿔가실 거예요. 이 다음 무대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강연이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가운데 이제 말로 글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 이제 음과 양 중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이런 카드, 나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 이게 사람들한테 축복이 될 거고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 진짜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글로 남겨지고 말로 표현됐을 때 그때 이제 세상이
우리 모두 안에는 이런 영웅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게 깨워진다. 그게 3번을 통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오늘 가운데 동전 7번이 나왔는데 아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거든요. 동전 7번은 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오래전에 쌓았던 덕이 이제 돌아온다 이런 윤회와 업을 말해요. 3번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기억 못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일, 그 선행, 이제 새로운 열매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마치 돌잡이 했을 때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야 마이크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운명의 답도 있겠죠. 특히 나는 축복을 준다 이 메시지랑 동전 3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업을 말하거든요. 3번 분들 다음 무대는 분명히 감동하는 사람,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글로 적었을 때 그냥 글자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 정도 감동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3번 분들 중에서 글 쓰는 거나 사진 찍는 거 이런 쪽으로 여러분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셔도 된다 이런 확실한 사인으로 보이고요. 어느 분야에 계시든 여러분 현재 하고 계신 일을 바탕으로 어떤 광고나 마케팅 이쪽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발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컵의 여왕 시기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컵의 기사가 될 거고 컵의 시종으로 직급이 내려가거든요. 직급이 내려간다는 거는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사가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물살에 합류해야 돼, 수용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약간 초보자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가르친다거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요리에만 집중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어떤 요리 기술을 갈고 닦고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계속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배우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식당을 내서 손님들한테 요리를 내놓는 거 여기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요리 배우려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입장이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자의 레벨, 하나를 파고드는 그런 레벨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분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레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시선은 내려가지만 레벨은 올라가는 거죠. 또 그게 여러분 소명이 되실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걸 뭔가 뛰어넘는 거대한 선한 일 여기에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또 소명에 응답하라 이런 카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선한 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는 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한다고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명은 어느 날 하늘이 이마에 딱 점 찍어주는 것처럼 너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거에 매진했는데 이제까지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진심을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고 그 향기에 이끌려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게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다 보면 소명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마음 안에 그냥 선한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을 거예요. 근데 능력을 얻기 전에는 그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또 근데 만약에 선한 행동에 대한 의지가 없이 스파이더맨이 영웅이 되었을 때는 그럼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웅이 되진 않거든요. 선한 마음과 거기에 능력이 더해졌으니까 영웅이 되었죠. 여러분도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 돕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의지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그 의지가 발현될 만한 상황, 사람들 이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능력 사용해도 되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한 소명의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영웅 같은 능력을 이제 드러내시겠죠. 특히 어떤 말이나 글 차원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어떤 생명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비를 키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도 다음 무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무대에서는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어떤 독특한 재능과 어떤 특별한 능력 거기에 선한 마음 이게 더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실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뀌게 되는 그런 영향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요. 어느 상황에 계신지는 또 보시는 3번 분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명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또 여러분 방 안에만 가둬두면 안 된다고 보여요.
나비는 밖에 나가서 날아야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현할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가 글로나 영상으로나 여러분 삶의 이야기, 또 선한 마음, 세상을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남겨보세요.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 능력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사라지는 거 아닐 거예요. 요리사가 후배 요리사한테 알려준다거나 뭐 요리 프로그램, 여기서 요리를 보여줄 때 전체 과정을 완전 친절하게 완전히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요리사가 자기 능력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능력이 더 빛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역시 이 사람은 이런 팁이 있었구나. 어떤 대가의 자리에 오른 사람, 경지에 오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걸 나눌 수 있구나. 이것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장면 만날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선한 마음과 내 쌓아온 노하우,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돼? 내가 너무 가지고 있기에도 충분히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웅이 될 수 없죠. 이 세상은 여러분의 영웅적인 면모,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잠시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나서 대변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후퇴해야 된다. 이런 속담도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후퇴하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기전을 위해서, 더 커다란 먹잇감을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휴식이 없으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이미 후퇴를 많이 했다, 내가 양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지금 꽁꽁 묶여있는 자기를 거울로 보고 있는 주인공이 있고, 또 칼을 훔쳐가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 칼 카드는 다 공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소통을 상징해요. 근데 지금 숫자가 7, 8 이렇게까지 왔다는 걸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이 과도하게 많으셨고 또 쌓여왔고 말이 많았고 좀 시끄러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4번 분들한테 좀 여러분 인생에 참견한 사람, 또 잔소리한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말만 했을 뿐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고 또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덕을 본 게 없는데 내가 또 왜 양보해야 되나? 내가 양보하면 호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이 한 번 더 양보하셔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양보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양보할 건가? 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되나? 이런 게 여러분의 대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좀 앞으로 한 번 더 품어야겠다, 이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힌트를 읽어보면 여러분이랑 오래 관계 맺어온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서로 새로울 게 별로 없는 관계로 보여요. 가족이나 친구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패를 거의 다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게임하면 저 사람 스타일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카드 게임할 때 생각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게임하면 저 사람 표정을 읽기가 어려워요. 어떤 패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 쓰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족이나 친구랑 게임하면 이제 얼굴만 봐도 서로 무슨 패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또 주로 어떤 패턴으로 게임하는지도 알죠. 서로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4번 분들이 조만간 눈여겨보셔야 될 관계가 바로 그 정도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요. 직장인이신 분들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간 보내는 게 엄청 더 길기 때문에 가족보다 때로 더 오래 같이 머물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독 감정이 상하는지 이 정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사람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이 유독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이 포인트는 약해, 단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그걸 여러분이 한번 양보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 약점을 보면서 그걸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 잘 안 들거든요. 굳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사실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나는 조화를 창조한다 라는 문장이 나왔고 이제 가운데 여사제가 나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또 그걸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사제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신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뜻이 어떻게 세상에 뿌리내리게 될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죠. 또 자기 삶 자체가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거든요. 이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번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뿌리 내릴 때 거룩한 소명이 있고 하늘이 그걸 원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해요. 또 타로 카드에서도 완주 6번이랑 동전 9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후퇴한다고 해서 그 상태로 멈추는 것도 절대 아니고 2걸음 이상 앞으로 나갈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 양보한다고 영원한 배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어 이런 생각 떠오르는 사람, 또 여러분이 이제까지 좀 양보했어 이렇게 생각한 상황이나 사람,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양보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운데 힘카드랑 컵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한 번 더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원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새로 뭔가 양보하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친절을 보여주는 게 더 쉽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평소에 익숙한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약간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기도 해요. 가족한테는 편하니까 더 예의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편하니까 더 툴툴대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일 또 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예의를 갖추지 않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미래에 진짜 엄청난 보상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배려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한테 좀 대충 답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보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의를 갖춰봤자 얻는 게 없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번분들은 그렇게 편한 사람, 내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한 번 더 양보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특히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배려해 보세요. 내 뜻대로 뭔가 강하게 몰아붙이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마시고 한번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알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니까 한 번은 그 사람 욕구를 채워줘 보세요. 내가 정말 나니까 알아봐준다. 나니까 한번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넉넉한 인심을 발휘해 보세요. 오늘 카드들은 이미 익숙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 권태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관계도 처음에는 예의를 갖췄고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배려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랑은 충분히 시간을 보냈고 이제 얻을 만큼 얻었다. 내가 배려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익숙해진 관계. 그 관계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상대방의 단점을 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가족에 무언가를 챙겨줘야 된다거나 조직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한번 보듬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뒤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도 같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같이 팀이 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런 기운들을 누르는 휴식인 거죠. 아니면 너무 상황을 뻔히 아는 동기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내가 과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생각이 달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 알바를 하고 계신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좀 안 맞아요. 이런 장면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일로 만나는 사람인데 유독 이제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한번 참아야 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고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뭐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상사나 뭐 딴 부서 사람, 거래처 사람, 고객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욕구가 있는데 내가 그걸 들어주면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 낭비가 된다거나 업무를 더 해야 한다거나 내가 약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카드들은 이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해야 되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때론 이게 좀 불편한 장면일 수 있죠. 윗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거 한 번만 더 검토해달라 이렇게 좀 추가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4번이 한번 담당해줘 이렇게 좀 갑자기 일을 권유할 수도 있죠.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양보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뭐 이게 상황에 관계없이 이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네가 양보해. 강하게 누가 요구를 한다거나 네가 희생해줘. 이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기를, 후퇴하기를 강요할 수도 있죠. 어느 상황에서나 4번 분들은 내가 진짜 요만큼도 양보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후퇴를 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진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양보 안 하면 나중엔 전부를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이 잠시 휴식을 취해라. 이게 어쩌면 정말 일을 쉬고 육체적인 휴식을 취해라. 이거랑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거, 내 걸 지키는 거, 워라밸 지키는 거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이라 그것도 역시 고정관념, 편향된 생각일 수 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 보면 이제 휴식 시간 지키고 워라밸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가 휴식이 되었고 또 쉬는 시간에도 일 생각만 하고 워라밸을 뛰어넘을 정도로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4번 분들은 이제 휴식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새롭게 내리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인드셋 자체를 이제 이미 성공한 사람, 이런 주인의식으로 바꿔보시고 넉넉한 리더가 되자 이렇게 결정해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단점을 오히려 받아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안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서 키워주는 것 같거든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칼같이 대하는 사람, 또 오래 보는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넉넉한 여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것처럼 조만간 4번분들 그런 넉넉한 배려심 시험하게 되실 텐데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싫어. 이렇게 좀 칼같이 좀 날서게 대하는 것보다는 단점에 대해서는 내가 눈 감아보자. 우리 모두에게 단점이 있다. 이렇게 포용해 보세요. 그 양보가 정말 엄청난 변화와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기의 우주를 컨트롤한 사람, 또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강약 조절을 만든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4번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대변화 맞이하게 되실지 또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가 여러분에게 따라올지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하늘이 조화의 씨앗을 심어두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걸 한번 품어주세요. 한 걸음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정말 2걸음 이상의 성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동수가 일단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는 새로운 삶이 온다 이 카드도 들어왔고 또 칼 6번이 말하는 이동, 과도기 이런 장면이 왔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움직임이 곧 다가온다고 보이고요. 특히 오늘 이 뉴라이프 카드에는 숫자가 39가 떴는데 이 39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해요. 일단 숫자를 하나씩 떼보면 숫자 3이 기술을 습득한다, 성장한다, 이 삼각형을 말하고 또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협력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새로운 삶이 그냥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또 뒤에 있는 숫자 9는 완성수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이룬다, 끝을 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인생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완성의 상황, 또 하나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이런 특징까지 있어요. 이 과거의 뭔가가 청산될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또 숫자 39를 수비약으로 추려보면 다시 3이 돼요. 그래서 만남이 끝이 아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창업 이 정도의 엄청난 시작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개발자로 실력을 쌓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마케팅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개발자는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과학 계열 사람이고 이 마케팅 전공인 사람은 좀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고 예술 감각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기업을 창업해요. 약간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좀 이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인문학적인 감성이 있었고 또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기술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혁신을 가져오는 거. 그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죠. 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에서 이 가정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만들었을 때 처음에 광고를 냈을 때는 좀 개발자 인식에서 냈다고 하거든요. 컴퓨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정말 상세하게 적었다 그러죠. 근데 막상 그 광고에는 사람들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소비자한테는 그 상품의 스펙에 대한 자랑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광고를 냈는데 이제는 전혀 스펙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또 연예인도 동원하지 않았고 좀 위대한 이인들이 나왔고 이제 거기는 다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문구만 하나 딱 넣어가지고 광고를 했죠. 이제 그 이후로 애플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이제 결국 어떤 기술의 발전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말만 그럴듯하게 꾸민 광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제품의 성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5번 분들은 여러분의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 정말 정확하게 반대에 있어서 이제는 만나게 되면 완벽한 조합과 혁신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걸 인연운으로 적용해 본다면 5번 분들은 진짜 엄청난 케미가 발생되는 연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또 그 사람이랑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죠. 이 아까 보셨던 숫자 3은 이제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 그 삼각형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이 39가 가지고 있는 운명수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성장과 가정을 만들어서 새로 키워간다. 이것도 창업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인연으로 발전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 만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 장인 전문가의 만남, 또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정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만남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들은 그 새로운 만남, 그러면서 오는 이동수와 변화 정말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오셨는데 그에 비해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진짜 여러분을 밀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지도 교수님 이제까지 만나지 못하셨을 수 있고 또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약간 앞길이 막막하다, 정체돼 있다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내가 이제까지는 임자를 만나지 못했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운이 트이면서 발탁이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업계에 소개되고 중요한 인물을 소개받고 이제 그러면서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만의 뭔가를 창조하는 경우는 진짜 많죠.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평범한 옷을 만들고 디자인했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우연히 스포츠랑 관련된 경험을 하게 돼서 그쪽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복을 만들게 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지금 내 전공이나 상황에 갇혀있던 것 이외로 전혀 해보지 않은 것,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 전혀 가보지 않은데 여기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완전 그냥 새로운 걸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신 잠재력이랑 어떻게 믹스 매치 될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놀라운 조합은 발명과 같아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 사례는 정말 많을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발명품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알려진 공식이 두 가지 같아요. 그 두 가지 공식이 조합됐을 때 그런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5번 분들한테 그 두 가지 공식이 딱 조합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성공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노하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앞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랑 아래에 교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5번 분들에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카드가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 특히 꾸준히 해오시던 일, 전공 분야나 업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 잘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게 꼭 돈과 관련된 일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각도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 남들과는 좀 시각이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게 5번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패션 스타일, 또 뭐 예술적인 취미, 뭔가 취향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꼭 공부나 업무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거만큼은 좀 이 분야만큼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게 꼭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건 아니어도 돼요. 또 교환 카드 자체가 이제 세속을 벗어났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해야 돼. 이거 말고 이걸 해야 돈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야는 아닐 수 있어요. 교황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리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분야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실 때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공식은 새로운 거, 나랑 다른 거,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진짜 이동이 있으려면, 변화가 있으려면 이제 칼 6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위에 컵 2번이 있거든요. 지금 컵 2번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잡으니까 초록색 물, 빨간색 물 이게 나와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섞이고 있고 그러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나랑 반대되는 거, 나랑 다른 거 이걸 수용해야 나랑 완전히 다른 걸 받아들여야 그래야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을 보시면서 이제까지 혹시 너무 익숙한 거에만 둘러싸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루틴이 있다는 거는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맨날 같은 일상을 살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맨날 똑같은 동선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길 찾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아무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어져요. 딱 틀어 박히니까요. 원래 익숙한 건 편해지고 새로운 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불편한 상황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 우리는 무엇을 대했을 때 편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발전돼야 발명도 하게 되고 혁신도 일어나고요.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는 거, 루틴에 벗어나는 일정을 하는 거, 새로운 곳에 가보는 거, 전혀 나랑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대화해보는 거, 이런 거 더 기대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효율성을 바라다가 그 효율성의 우물, 그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는 방법 보면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뛰쳐나온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온도를 올리는 걸 모르고 죽어간다 그러고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편안한 거에 익숙한 거에 그냥 노예처럼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변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변화란 스스로 만들어 본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변화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작은 변화를 여러분이 시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은 변화를 쉽게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경험 이런 걸 해본다거나 여행을 가본다거나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 거기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도 품어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 5번 분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게 된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가봐라 이런 제안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칼 6번 카드는 원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허허벌판밖에 안 남았다.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 고향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카드의 모습처럼 바람이 불 거고 이제 열기구를 띄우게 될 거고 열기구가 날아갈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아주 간소하게 챙겨서 떠나야 돼요. 간소하게 챙겨서 떠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신 노하우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의 과거 경험들 이런 거 어디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고정관념, 의심 이런 것들은 두고 가야 돼요. 새로운 운명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열기구가 우리 어디로 내려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새로운 데로 가야 돼요. 나랑 정말 피부색이 전혀 다른 사람, 고향도 다를 수 있고 배경도 다르고 이제까지 해온 경험 이런 것도 다른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나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전부 끝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그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걸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랑 여러분의 인생이랑 만났을 때 그 케미가 엄청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전체를 받아들인다 이런 문장도 나왔어요. 다가오는 사람, 새로운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필요한 것만 딱딱 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랑 다른 걸 온전히 받아들여야 내 색을 지키면서도 둘이 같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지개 만들 때 생각해보면 내 색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균형 있게 다른 색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무지개를 만들잖아요. 그런 조합이 5번 분들에게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나온 즐겨라 이런 카드의 메시지처럼 모든 새로운 거 다가올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손해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편안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뭐든지 새로운 게 왔을 때 나한테 새로운 영감을 일으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단단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단단한데 바람 불어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 한번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보시고요. 그 안에서 나타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조합, 이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